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9월 4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황에 앞서 본 방송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종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목 위주 시황이지만은 물론 운영자의 주관적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추천 종목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선 지난주의 시황 포인트 간략하게 알아보고 핵심주였던 주요 종목, 특히 대선 그 일정이 이제 빠르게 돌아가면서 그 관련주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 시황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일진 하이 솔루스 상장을 계기로 한 수소차에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였죠. 일진 하이 솔루스가 첫날 따상을 기록하고 둘째 날 9월 2일 날 바로 어, 좀 일정한 가격대에서 조정을 하다 어제는 마이너스까지 보였었죠. 그거에 따라서 그 지분 관련주로 일진 홀딩스라든가 일진 다이아에 대한 관심이 높았었는데 역시 약세로 조정을 기울면서 이제 다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마찬가지로 조일 알미늄도 알미늄이 2차 전지 원료로 쓰인다 해가지고 롯데 알미늄에 대량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다 해가지고 최근에 그 바닥권을 강하게 뚫고 주가가 2차 상승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소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연일 1억 주가 넘는 그런 거래량을 보여줬었지만은 지난 금요일 날 확연하게 시세도 마이너스로 기울고 거래량도 2천만 주로 다소 줄었다고 하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크게 발생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절대 가격이 낮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초반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거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지금 5,700만 원대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뭐 크게 변동이 없었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74포인트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 32포인트 정도 최근에 고점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조정인데요. 눈에 띄는 거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인 코인베이스가 큰 폭으로 올랐어요. 3% 정도, 한 10달러 이상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할 건가 여부.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다시 타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지난번에도 5천만 원 돌파했을 때 어, 우리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강한 안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주초에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비덴트 또 위지트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도 주 초반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에는 유리한 그런 국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주가 차트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서 비트코인이 강할 때 주가가 거래량이 강하게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이 됐다가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상황인데 월요일 날 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서 시초가로 진입하시고 짧게 우리 본 방송이 추구하는
2%에서 3% 정도 수익을 추구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비트코인 관련주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요. 다음 주에도 역시 원자력과 수소 테마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은 지속해서 높아질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수소 테마에 대해서는 국내 10대 그룹 중심으로 수소 협의체 기구가 9월 8일에 출범한다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번에는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과 더불어서 수소 관련주들이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면요. 다음 주에는 또 수소 기구 출범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9월 1일 날 미국이 한국의 파이로 SFR, 즉 SFR이라고 하면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 기술이죠. 예, 이런 기술들이 특히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응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 연구 결과가 승인이 되면서 관련 그동안 원자력 관련주들이 장기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거 그 강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한전산업이라든가 서전기전, 일진파워,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종목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시황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급변하는 대선 판도, 특히 지지율 1, 2위 후보들이 우리가 부동의 1, 2위라고 했지만 그 흔들기라는 것, 그 이 지지율 1, 2위 후보가 겪는 만만치 않은 2, 3위 후보들에 대한 3, 4위 후보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추격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아주 우리가 좀 이 정치권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우리가 덕성과 애니 능률을 하면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보통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가 시황을 하면서도 제일 핵심 포인트가 TV 토론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약할 것이다. 그리고 TV 토론 이후에 지금 토론에 상당히 뭐 토론을 기피하는 듯한 그런 인상이고 특히 정치 경험이 많은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은 토론을 빨리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1차의 컷오프 8명으로 정해지는 여기에도 아마 그 토론이 없이 그 일반적인 100% 여론조사로 그 컷오프를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또 1차 우리가 대선 비전 발표에서 얘기했듯이 간략하게 정견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관련주도 어제 그 이스타코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관련주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듯이 일단은 지금 검언 유착과 관련돼서 소위 고발 사주라는 말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사주가 이거 무슨 언론사 사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주 누구를 부추겨서 시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있을 때 작년 4월 그 총선을 기점으로 한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뭐 정치권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그 김웅이라고 전직 그 국회의원, 그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게 전 국민의힘 당 소속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 김웅 의원을 시켜서 그 검찰총장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그 검사
윤석열 그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마치 한 것처럼 해서 이 여권의 그 유력한 그 정치적인 그 유시민 후보를 유시민 그 이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3명 정도를 고발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이름만 지워놓고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 했는데 현재 김웅 의원은 또 아주 묘하게도 유승민 캠프에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어,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로는 뭐 잠적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에 봉착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로는 전혀 얼토당토하는 거라 하면서 물론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장중에 봤지만 그 윤석열 후보 관련주가 이렇게 요동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장중에 1% 빠지면 또 다시 또 보합 정도로 올려놓고 아침에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또 플러스 출발했다가 주가가 상승을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5% 이상의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견조한 그 상승을 시도하던 웹스라든가 특히 애니육률 같은 종목들 대표적인 그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현재 많이 하락돼 있는 이 상황에서 견조하게 바닥 다지던 그런 주가가 어제는 7% 넘는 하락을 보였다고 하는 점. 이게 이제 앞으로 그 김웅 의원이 어떠한 해명을 하느냐, 어떠한 포지션을, 어떠한 액션을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검찰이 다시 또 이거에 대한 내부 검사에 들어가고 이게 좀 복잡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들이 이거를 과연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그 대선 시장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20대에서 30대의 지지들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견조한 지지였었는데 이런 MZ 세대의 지지층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은 1, 2위 후보에 대한 그, 그 MZ 세대의 그 추진하는 방향이 젊고 신선한 리더십, 강력한 추진력, 결단력 이런 거를 좋아했다 그런다면 지금 다시 이제 뭐 뭔가 좀 불안한 준비가 안 된 불안함을 보여주니까 다시 연륜과 국정 경험, 안정감, 신뢰를 중시하는 그러한 성향으로 MZ 세대의 그 시층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제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분석이 우리가 최근에 그런 기류를 통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그 MZ 세대들이 홍준표로 이동을 하고 또 이재명 또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식으로 조금 위험하지 않는가. 이번에 오늘까지 이제 대전 충청권에 대한 1차 투표들이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과반 확보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인해서 장중에 그 윤석열 후보의 주가 하락에 따라서 그 이재명 후보의 주식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하튼 이러한 그 대선 지지율에 대한 변화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더군다나 이게 주식시장 외적인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 주가에 대한 변동을 보고 우리가 그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죠. 이 종목을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수준까지는 하락하지 않는 그런 주가의 흐름에서 일정한 지지 라인을 갑자기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 어떠한 악재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데도 이스타코 같은 경우 장중에 장대 음봉으로 이게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에 정확히 어떠한 악재다 이런 걸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고
물론 그 일성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4% 정도 마감이 되긴 했지만 유난히 이스타코에 대한 주가가 그 좀 다소 의외의 그 변화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스타코에 대한 그 설명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그, 그 시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스타코가 뭐 흔히 이재명 주택정책 관련주다 그렇게 많이 분석이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일반 분양을 그 위주로 하는 건설 기업들, 중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그 본사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쪽 상가라든가 분양 쪽에 경기도 하남권 이쪽 경기도 쪽에 본거지를 좀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안양이라든가 이런 그 수도권에 주로 이런 그 분양 그 매물들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인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수도권과 관련된 그런 그 분양을 위주로 하는 중견 건설업들 그런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어, 주택 공급 그 주택 공급 주택 공급 계약 공약이라든가 또 장기 임대 주택 제공 뭐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그런 기업들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또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다소 그 언론 보도가 그런 그 MZ 세대의 그 지지층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 언론으로 나와 있는 거는 그게 갑자기 속보로 떴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장중에 그 보통 이게 아침 시작에 5천 원까지 3%까지 올라가면서 보합권대에서 계속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5%, 6%가 넘는 그런 하락이 나왔었고 또 추종하는 그런 매물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장중에 무려 16%까지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가에 다소 회복되면서 끝났지만 지금 전체적인 그 매물로는 지금 뭐 기관이나 외국인 뭐 특별히 그 매물을 내놓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이스타코 하면 조금 염려되는 거는 주가가 지난번 7,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대주주가 6,000원대에서 지난 7월 12일에서 20일 사이에 대주주의 지분 변동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 많은 물량을 매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약 한 30만 주 정도 매도를 해놨고 그때 최종적으로 매도했던 그 물량하고 지금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하고는 변동된 것은 없어요. 제가 그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대주주 지분이 김승재 회장 외해서 1294만 주 그대로 변동이 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일단 일반 그 개인들이라든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반 그 이게 증권회사에서 그랬다 해서 신용도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신용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는데도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아마 시중에 그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담보를 또 설정해 가지고 받았던 개인들이 다른 종목들의 그 담보가 부족하니까 이 증거로 잡고 있던 이스타코를 매도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 그거는 장중에 일정 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예고 없이 전산이 자동으로 반대매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또 대주주가
한 2, 30만 주 매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매도 후 한 5일 이후에 공시가 나오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장중에 흔들렸던 얘기는 그래도 지지율 1, 2의 후보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20, 30대의 지지율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이 다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제일 핵심은 이제 일단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검언 유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이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부동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또는 지지율이 하락하는가 이 여부를 다음 주 초반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일단 충청권에서의 표심의 향배 여기에서 과연 그 당초 예상보다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가 이런 여부들 이걸로 인해서 다음 주 초에는 그동안 하락됐던 것들을 일거에 많아야 하면서 다시 또 안정세로 또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하튼 지지율 1, 2의 후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2, 3, 4의 후보들의 그 약진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다. 이거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대선 판도에 변화가 좀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봐도 지금 홍준표 후보라고 말리는데 근데 그 윤석열 후보가 약한 반면에 지금 홍준표 관련주로 많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한국선제라든가 한국선제 같은 경우 장중에 15%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 바닥권에서 약진한 것 보면 만만치 않게 보통 7,000원대 횡보하던 주식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10,000원을 돌파하고 종가에 무렵 10,000원에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또 시간 외에서 1,300원까지 또 올라오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경남스틸, 이 경남스틸은 액면가 1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소 상승률, 어, 그 뭐 홍준표 후보의 동양 기업이다 하는 그런 파워로 인해서 4,000원대가 9,8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3일이라고 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홍준표 관련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에 그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여야 동의 1,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의 안정적인 그 기반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후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시황 대선 후보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즐기시기 바랍니다.